자, 34강입니다. 34강은 부사인데 우리가 흔히 접속사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 그 다음에 일부 부사들이 어떻게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로 혼동하기 쉬운 부사는 우리가 흔히 두 개인데 however하고 therefore죠.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이게 문법책들에서 많이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나는 그녀를 사랑해 왔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녀와 결혼할 것이다. 이 현재 진행이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죠? 그러므로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말이 이어지죠. 그런데 그건 부사입니다. 그래서 옆 문장하고 옆 앞절하고 뒷절을 접속을 못 시켜줘요. 그래서 그 앞에 and 따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erefore나 however 쓰는 경우 양쪽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therefore나 however가 문두에 나오면 however 쓰고 콤마 찍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however나 therefore가 문장 가운데 오면 앞에 콤마 찍어주고 뒤에도 콤마 찍어주고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therefore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콤마를 앞뒤에 찍는 것이 원칙이다 나오죠. however도 마찬가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세미콜론 나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이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형에서는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구두점을 아주 무시를 하죠. 구두점이라는 것은 마침표, 콤마, 콜론, 세미콜론, 따옴표 이런 것들 구두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찌 쓰냐면 because it is raining I will stay at home.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부사절이 문뒤에 나오면 주절 앞에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 여기서 안 찍어요. 주절이 먼저 나오면 I will stay at home because 종속절이 뒤로 가면 콤마 찍어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처럼 종속절이 앞에 나오면 콤마를 찍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 일부 책에서조차도 포멀한 형식의 문체들조차도 콤마를 안 찍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수능 대비 독해책 봐도 종속절 앞에 나오는데 콤마 안 찍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구두점의 용법을 무시를 해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찍어야 원칙인데 콤마만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원칙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요거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것을 접속시키지 못해요. therefore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however의 경우는 일부 문법학자들은 still이나 nevertheless와 함께 have conjunction 반접속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접속사. 여기도 therefore처럼 콤마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세미콜론 나와야 됩니다. 나는 너의 생각에 반대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것에 동의할 수는 없구나. 이런 문장인데 however가 이 앞절하고 뒷절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세미콜론을 찍든지 또는 but을 사용하든지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but 사용하면 however하고 but하고 내용이 좀 중첩됐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예 끊고 마침표를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을 시작해 주는 게 좋아요. I can however 이렇게. still이나 at도 마찬가지입니다. still은 그러나라는 뜻인데 이것도 접속사 아닙니다. 부사입니다. It's strange and yet it is true. 이상하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그죠? He's rich but yet modest. 그는 부자다. 그러나 겸손하다. 여기는 형식상으로 지금 여기서 yet modest는 but yet he is modest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he is가 지금 두 번 나오니까 반복이 돼서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생략이 되고 보니까
주어 동사 절의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절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접속을 시켜줄 필요 없다. 그래서 but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erything went against him.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렇지만 그는 참아냈다, 견뎌냈다 할 때 still이 그렇지만이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도 있어요. still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그는 견뎌냈다. 여전히보다는 그렇지만이 더 해석이 좀 부드러워지죠. 이때도 세미콜론 들어갑니다. 자, notwithstanding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 범죄자는 처형당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로운 많은 탄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notwithstanding은 in spite of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 적용법이다. 문장 끝에 옵니다. 대부분 문장 끝에 위치시키면 그래도란 뜻이에요. They will do it notwithstanding. 그들이 그걸 할 거야. 그래도. 그래서 요즘 그래도란 뜻은 thought를 많이 쓰죠. though. 그래서 they will do it 콤마 찍고 보통 though 뜹니다. 콤마 찍고 문장 끝에 나오면은 그래도란 뜻이에요. 또는 do가 문장 가운데 위치할 수 있습니다. they do 해도 돼요. they do will do it. 그래도 그들은 그걸 할 거다. 또는 그러나 그들은 그걸 할 거다. 그래서 do가 문장 끝에나 문장 가운데 위치하면 그러나 또는 그래도란 뜻을 갖습니다. 그것처럼 notwithstanding도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이 접속사로 쓰이면 무엇과 함께 옵니까? that가 함께 오는데 that를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notwithstanding을 notwithstanding that를 접속사로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자, 예문 보시죠. He went out in the rain. 빗속에서도 밖에 나갔다. notwithstanding he was old. 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건 지금 도우의 뜻입니다.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notwithstanding that. 그래서 이것도 notwithstanding가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 전치사로 봐주면 되죠. 전번에 전치사는 대절이 못 온다고 그랬죠. 대절은 전치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예외가 but 대절, except 대절, 그 다음에 in 대절, 요거 세 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즘 용어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notwithstanding 대절도 전치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현대형에서는 거의 안 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nonetheless, nevertheless도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부사들을 접속사와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속사가 부사와 중복돼서 사용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겁니다. If you can do it. 만약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then 그러면 너는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때 if가 뭐뭐 한다면 면이란 말에 들어왔죠. 근데 또 then 그러면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요거 then이 들어가면 좋은 문장이라고 못 봅니다. 근데 이렇게 접속사하고 같은 의미를 지닌 부사를 중첩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해 쓰는 경우가. nonetheless나 nevertheless도 그런 경우가 흔하다는 얘기죠. 또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나올 필요 없잖아요. 비록 뭐뭐이지만. 자, 그 노동자들이 그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 투표를 던졌다. 그래서 do하고 nevertheless가 중복됩니다. 또 because you have not replied to my formal letter of May 1st. 5월 1일자 내 공식 서신에 네가 답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내 제안을 철회합니다. 안 왔기 때문에인데 뭐하게 또 그러므로란 말 나옵니까? 그렇죠? 나올 필요 없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남들 못 믿고 또 내가 남을 설득시키는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말 중복에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을 redundancy, 불필요한 중복이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중복이라고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반드시 꼭 쓰면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 종속절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뒤에 주절을 가지고 밀접성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그 밀접성을 뭐라 그럴까,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는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그에 해당하는 부사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where나 then, when 되는 경우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별로 길지가 않는데 종속절이 길어서인데 이거는 별로 안 길죠. 근데 그냥 예문 드렸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이 stirred, 흔들어졌을 때, 즉 자극을 받았을 때, 그때 there descended upon a frenzy to inscribe thoughts. 그녀의 생각을 써내려가려는 어떤 광기에 휩싸였다. 어떤 광기가 그를 덮쳤다는 얘기인데, descend는 뭐든 아래로 내려가다죠. 그녀에게 내려갔다는 뜻, 직역을 하면. 근데 했을 때인데 그때라고 또 나오죠, 말이.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밀접성, 요 두 개가 멀어서 밀접성이 떨어진 경우는 아니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그녀의 상상력이 자극을 받았을 때 그때라고 좀 강조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속사로 혼동하기 쉬운 부사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했구나요. 목차를. 처음에 말씀드린 부사들의 특별용법은 35강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34강이 좀 짧다 보니까 문장 구성상의 애매모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실까요? John reported to me. John은 나에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나는 밥에게 모든 것이 준비됐다라고 알려줬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까지 끊겨지고 여기서까지 끊겨지고 요 대절은 인폼의 목조가 되죠. 그런데 요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썼냐면, 내가 존에게 데티아를 리포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데티아를 또 밥에게 전달했어요. 이런 의미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의 대절이 리포트의 목적절인지 아닌지 또는 인폼의 목적절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죠. 요것에만 인폼에만 걸리는 목적절인지 아니면 리포트에도 걸리는 목적절인지.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쓰고 싶으면 John reported to me, 콤마 찍고 and I informed Bob, 콤마 찍고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다 이렇게 목적으로 받아집니다. 또 문장 한번 보시죠. I know that he's cheating. 나는 그 사람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이라는 얘기는 뭔가에 A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트를 두 번 다 주면 나는 그가 속이고 있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속이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know의 목적조는 두 개입니다. 대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걸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목적절이 되는 대절이 두 개 나오면 앞에 대절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앞에 대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대은 생략 불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That he loved her and that he would marry her.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대시 지금 두 개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 대 두 개 다 그가 말한 거예요. 그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다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트를 빼버리면, 대트가 없다고 치면,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버려요.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이 돼버려요. 문장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말한 건 사랑한단 말만 한 거예요. 그가 그녀와 결혼할 거라는 얘기는 그가 안 하고 이 문장을 말하는 화자의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목적절이 되는 대절이 두 개 나오면 앞에 것 대트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것 대트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생략해버리면 요거하고 문장이 완전히 분리돼서 전혀 엉뚱한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노후의 목적절이 두 개죠. 근데 요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거 대트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그 다음에 I know that he's cheating. 그가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끊어도 돼요. 이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절만이 노후의 목적절이 됩니다. 이것은 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문장 구성상의 애매모호성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전부 다 한 것 같은데 The ears of a rabbit are longer than a wolf. 이렇게 나오면 토끼의 귀들은 늑대보다 더 길죠. 그러면 토끼의 귀가 엄청 길어서 이게 늑대입니다, 지금. 늑대의 길이가 이 정도인데 토끼의 귀는 이렇게 길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돼버려요. 비교의 대상이 토끼의 귀하고 늑대가 비교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those of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늑대의 그것들, 그래서 늑대의 귀들. 이게 들어가야 토끼의 귀하고 늑대의 귀가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거 미국 사람들하고 가끔 실수해요, 미국 사람들. 그냥 이렇게 쓰고, 토끼의 귀는 늑대의 귀보다 더 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용어는, 문법적으로는 맞죠. 왜? 앨리스 이상한 나라인가? 거기 가봤더니, 토끼의 귀가 엄청 길어요. 근데 늑대의 길이는 이만큼입니다. 그럼 당연히, 토끼의 귀가 늑대보다 더 길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문장을 쓰고 토끼의 귀와 늑대의 귀를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도 실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럼 문법적으로는 틀린다고 못 보지만 문장 의미가 완전히 생뚱맞은 의미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장 구성상의 애매모호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성상의 애매모호성은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기보다는 원래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접속사를 혼동하기 쉬운 부사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사들의 특별용법인데 이 부사란 말이 덧붙일 부자입니다. adverb죠. 이 verb가 말이라는 애 아니에요, 말. 애들은 덧붙이다. 덧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중에 나오는 부사는 덧붙였으니까 빼도 문장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verb가 말이고 add가 덧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덧붙인 말이에요. 그야말로 덧붙일 말씀사에서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사를 아주 가볍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가볍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고 또 앞으로 계속 생각이 나면 50강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동사고,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이런 것들 제가 미처 설명이 안 된 부분들 조각조각 다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칩니다.